나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불결하고 혼잡한 곳에서 자랐죠. 너무나 슬펐고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다 커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해야만 했어요. 달이 차면서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기가 느껴졌죠. 나는 태어난 아기를 보자마자 반해버렸지만 우리는 하루 만에 헤어졌어요. 사람들이 데려가 버렸거든요. 소리 지르고 반항해도 아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기계에 묻고 내가 아기에게서 먹이려고 했던 젖을 모조리 빼앗아 갔어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랍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낙농장 젖소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페타가 제작한 영상의 나레이션의 한 부분입니다. 우유는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주 우수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 교육을 하고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급식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먹으면 키 크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우유를 비롯해서 분유 시장이 급성장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우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이제는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류 중에서 젖을 뗀 이후에 다시 젖을 먹는 동물은요, 사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요, 젖을 뗀 이후에는 젖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유를 먹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는데, 유당불내증이 대부분이 있는 것만 봐도 젖을 뗀 이후에는 젖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젖이 나오니까 젖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젖소 역시 다른 포유류와 마찬가지로요,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젖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송아지가 먹어야 할 소의 젖을 사람들이 먹는 것이죠. 그것도 인위적으로 젖을 만들게 하고요, 송아지의 젖을 우리가 대신해서 먹는 것이죠. 이제는 우유가 흔하디 흔한 식품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젖소에서 저절로 나오는 식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가리켜 미국의 동물보호 활동가 게리 유로프스키는요, 한 조각의 스테이크보다 한 잔의 우유가 훨씬 더 잔인하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죠. 사실 우유에 대한 논란은요, 미국을 비롯하여서 서구에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오프라인 강의에서는요, 우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자면, 첫째, 우유는요, 대표적인 알러지 유발 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토피, 알러지, 비염을 비롯한 천식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식품이 됩니다. 전문가들은요, 심각한 우유 알러지는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우유가 첨가된 카레를 먹은 한 학생이요, 10개월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학교 급식에 대해서 사전 성분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었고요, 알러지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요, 따로 도시락이 지급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요즘은요, 우유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가공식품에 우유에 대한 내용을 포장지에 공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의료단체인 책임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에서는요, 학교 필수 급식에서 우유를 제외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고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급식에서 제외되었죠. 더군다나 우유는요, 물치고는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으로요,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고 소아당뇨하고도 연관이 아주 깊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다른 관점에서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존 맥두걸 박사는 사람들이 우유와 유제품을 건강식품으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분은 고기와 우유 중에서 건강에 나쁜 것을 고르라면 우유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시고요.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유는
송아지에게 완전식품인 것이지 사람에게 완전식품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있는데요. 우유와 유제품은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실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유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일수록 대퇴골 경부골절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우유 소비가 적은 나라일수록 골절 발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뼈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이 강한 산성 기질과 우유에는 칼슘도 많이 들어있지만 인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비롯한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요, 우리 인체의 산도를 높이기 때문에요, 산성식품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때 칼슘은요, 최고의 산중화제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러한 칼슘은 뼈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뼈 속의 칼슘으로 우유의 산성을 중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화된 칼슘은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인체는요, 칼슘을 잃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서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슘은요, 우유 말고도 콩에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콩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거든요. 콩에는요, 골다공증을 예방해 준다라고 하는 이소플라본도 풍부하기 때문에요. 저는 갱년기 이후 여성분이시라면요,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갱년기 증상도 완화해주는 콩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유가 키를 크게 한다라는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유에 함유되어져 있는 IGF-1은요, 성장기 어린이의 일반 세포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까지도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립선 암을 비롯하여서요, 유방암이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있는 암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나라별 우유 소비량과 전립선 암 사망자 수는요, 거의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제품을 많이 먹는 서구에서는요, 전립선 암, 유방암을 흔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식생활에도 점점 서구화가 되면서 이러한 암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 말고도 더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럼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요, 우유 대신에 두유를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두유는요, 우유만큼이나 단백질을 비롯해서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고요. 칼슘도 우유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만 드신다면요, 칼슘 결핍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소플라본 때문에요, 골밀도를 높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요, 타락죽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없을 때는 가끔이라면 우유를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매일 드신다거나 많이 드시는 경우라면 우유보다는 두유를 드실 것을 권해드리는 편이죠. 세상에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식품을 필요할 때 적당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